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두 번째 진도를 진행을 할 텐데, 지난번에 아마 이 4번 내용 설명하다 아마 이게 좀 약간 넘어갔던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 못 쳤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그 극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출발을 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할 때 n분의 1의 결과가 0이 되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한다고? 지난번에 설명 오해를 한번 정정해 줬죠? 그걸 동준이지? 동준이 한번 얘기해볼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0이 된다. 이건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 얘랑 같은 걸까? 비슷한 걸까? 같은 거. 오, 이런 대답 한식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사실은 이 n 값이 점점 커지면 얘가 0이 되지 않으니까 얘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슷하다는 걸 표현하는 기호가 분명히 있다 했죠? 이렇게, 그죠? 비슷하다는 거를 나타내는 기호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 리미트의 기호의 의미는 분명히 n 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 식이 무엇이 되려는 하는지의 그 목적지. 얘가 죽어도 0이 되지 못하지만 얘는 0이 되려 하죠?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없지만 열심히 일을 하잖아. 그럼 누가 물어본다고?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려고요. 되지 못하겠지. 하지만 내 목적지만큼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미트라는 게 그런 의미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n 값이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얘가 0이 될 수는 없지만 얘가 0이 되려 하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물어보는 것이 리미트 기호의 의미다.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더. 리미트, 아마 예를 들었던 부분일 거야. 리미트 3 빼기 n분의 1의 극한값의 정수 부분을 구하라고 하면 이건 3입니다. 자, n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3 빼기 n분의 1의 극한값은 정말로 3이고, 그럼 그거의 정수 부분을 구하려면 당연히 3이 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거야. 잘 들어.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가우스 3 빼기 n분의 1의 정수 부분을 구해라. 이렇게 식과 극한 사이에 뭔가 합성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 있지. 그럼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안에 있는 결과가 3에 가까워지는 건 아는데 정말 3인지 아니면 3보다 조금 큰지 아니면 3보다 조금 작은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f의 3 빼기 x분의 1을 구해라라고 하면 얘는 지금 합성이 돼 있는 거지? 식과 리미트가 x로 할게, x. 자, 식과 이것이 바로 이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f가 합성되어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이 값이 3보다 약간 작다는 걸 분명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할 때는 리미트 t가 3보다 약간 작은데 ft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든가, 아니면 약식으로 우리끼리 그냥 약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f의 3 빼기다 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좀 표현을 할 거야. 3에서의 자극한 편하게 얘기 표현을 할 거야. 왜냐면 얘를 또 이렇게 거쳐 오면 좀 귀찮으니까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면 x값이 점점 무한대로 커지면 요건 3이 되려 하지만 3보다 약간 작다. 합성이 돼 있으니까 그 크기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 바로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니네가 이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비슷하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예를 들어 무한대로 커지는데 f에 2 더하기 x분의 1이다. 그 얘도 마찬가지로 f2가 아닙니다. 2보다 약간 큰죠.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점점해서 이거 2보다 약간 크지? 그 이것도 바로 약식으로는 뭐라고 표현한다? f의 2 플러스다 라고 그냥 선생님은 표현을 할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이게 좀 정석적으로 표현하자면 2보다 약간 크다라고 하니까 다른 변수를 잡아서 t가 2보다 약간 큰데 ft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우린 좀 이렇게 쓴다. 빨리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알겠죠? 자, 요게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니네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돼. 그래서 혹시 이런 건 지난번에 안 적었던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을 그 책 주변에다가 위가 좋겠죠? 위에 좀 약간 공간이 있으니까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하여튼간 얘는 2라는 거. 여기까지 아마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되는구나. 하나만 더 적어도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데 1 더하기 x분의 1을 그 다음에 함수에 집어넣는 거. 얘는 그냥 f1이라는 거. 얘는 그냥 f1. 이거는 1이니까 x값이 무한대로 가는데
요거에 함수값을 요건 그냥 F1. 그냥 1. 왜냐면 식과 리미트가 인접해 있으면 극한값을 그냥 구해라. 1. 그래서 얘는 그냥 F1. 요것만 잘 이해하면 합성함수의 극한 되게 애들이 어려워하거든. 요것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은 아주 손쉽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리미트하고 식이 이웃해 있으면 그냥 확정된 결과를 얘기하고, 근데 리미트하고 식 사이에 무엇인가 함수든 아니면 가우스든 합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그거의 크기를 끝까지 엄밀히 조사해 줘야 된다. 이 세 가지만 딱 이해해 주면 끝이야. 얘들 되게 어려워요, 이거. 잘 배우면 재밌어, 이거.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 예제 문제 4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었니? 적었어? 자, 이제 열심히 적고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 자, 이건 좀 지워주고 보면. 자, 이제 기억부터, 이 그래프를 가지고 기억부터 확인을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 자, 일단은 요거 말이야. 안쪽부터 해결할 텐데, gx의 x가 1에서의 극한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바로 뭐냐면 요거죠. x가 점점 1이 되려고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점의 y좌표는 1이고, 그 얘는 1이야 아니면 1이랑 비슷한 거야? 확실하게 1이랑 비슷한 거야? 1이야 1. 식이랑 리미트랑 붙어있으면 그거의 결과를 그냥 얘기해 버리라고, 알겠지? 그 얘는 1이야? 그래서 기억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야, F 1이 그럼 2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로 x 대신에 1을 대입한 결과, 그럼 1에서의 극한은 이거지만 1에서의 함수값은 이 점으로 표시된다고 했죠? 그래서 F1이 2가 된다는 기억의 말은 맞는 말이 된다. 그래서 옳고는 거, 기억은 일단 옳다라는 거. 지금 한 것 중에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줘. 왜 그게 그거예요? 왜 이건 이거 아닙니까? 라고 궁금하면 지금 얘기해주는 게 선생님을 위한 길이에요. 괜찮겠니? 그럼 이제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 다음 보기 진행해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니은 보기 한번 보면, 니은 보기. 자, 이제 위로 올라갔네.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에서의 극한이라는 건 사실은 좌극한과 우극한을 모두 조사해야 돼. 그래서 둘이 같은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니은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집중해야 된다. f 안에 g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 이 함수에 1에서의 극한을 물어봤기 때문에 반드시 1에서의 좌극한과 1에서의 우극한을 따로따로 조사해서 그것이 같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 1에서의 좌극한과 1에서의 우극한을 각각 조사해서 그것이 같은지, 그것이 1이라는 값으로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합성함수는요, 일단 밖에 있는 거 먼저 씁니다. F 먼저 써주고, 그럼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gx를 분석할 차례인데, 자, 이제 물어볼게. 돌아가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승아가 gx의 1에서의 좌극한은 얼마야? 그래프를 보고 한번 판단해봐. gx의 1에서의 좌극한 얼마지? gx의 1에서의 좌극한 1이지? 이 그림을 보고 1이라고 판단한 거 맞지? 그럼 물어볼게. 근데 얘가 1이 되긴 되는데 1보다 조금 크냐 작냐? 자, 니네가 이제 크냐 작냐를 판단할 때는 극한값은 y값이라고 얘기를 했어. 잘 들어? 이 극한값이 되기 위해서 이게 내려오잖아? 그럼 이건 그 값보다 약간 큰 거야. 근데 그 극한값이 되기 위해서 밑에서 올라오고 있잖아? 그럼 극한값보다 약간 작은 거지. 다시 한번.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 gx의 극한을 조사하면 그림으로 이 상황 되는 건 알 거야. 그래서 그 점의 y좌표가 1이 되는 건 알 텐데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잖아. 그치? 1층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쭉 1층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럼 1층보다 높아 작아? 높겠지? 그래서 얘가 1보다 약간 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지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잘 들어야 돼. 1보다 약간 크다는 얘기죠. 그럼 민지가 한번 얘기해 볼까? 자, gx의 1에서의 우극한 얼마지? gx의 1에서의 우극한 얼마지? 그림 보면? 얼마?
1 마이너스. 잠깐 졸았던 것 같은데 안 졸았나 봐. 되게 잘 듣고 있었나 봐. 점점 그 점의 좌표가 1이 되는데 밑에서 올라오고 있잖아. 1이 되려고 올라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1보다 약간 작은 거지. 선미를 따지면 얘가 1보다 약간 작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핵심이야. 합성함수의 극한은.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뭘 따지냐? F1에서의 우극한. 자, 동준아, F1에서의 우극한 얼마지? 1이죠. F1의 우극한이라는 건 그림상으로 이 그림을 얘기를 할 거야. 그죠? 근데 여기 또 합성돼 있으면 또 1보다 큰 애 작은 애 하겠지만 얘 막차거든. 그냥 결정하면 돼. 얘는 1이죠. 그럼 F1에서의 자극한은 어떻게 되죠? 이 그림이죠. 얘도 1이죠. 둘이 같네. 이게 핵심이야 지금 니은이. 자, 그래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뭘로? 1로 갔기 때문에 니은은 참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 니은도 참이구나. 좀 이해하시겠니? 조금만 생각하면 돼. 심하면 3번째까지 가는 거지. 함수가 3개 합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럼 여기서 이 결과도 또 생각을 해가지고 거쳐 마지막 종착역에서는 크고 작고 생각할 거 없다고. 그냥 바로 결과를 얘기해버리면 된다.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디귿 갈까? 싹 지우고 볼게. 자, 디귿은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g 안에 f가 들어가 있는 함수라 딱 그냥 이 포맷대로 해. g 안에 f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0에서의 극한을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가 0보다 약간 작을 때와 0보다 약간 클 때를 조사하고, 그럼 동시에 두 번 생각하기 힘드니까 밖에 있는 g는 대기타. 그 이제 안에 있는 fx의 극한만 조사를 하면 돼. 물어봐야지 또. 예지야? fx의 0에서의 자극한 얼마죠? fx 0에서의 자극한 얼마지? 1? 자, fx의 0에서의 자극한은 fx 0에서의 자극한은 여기죠. x는 0을 기준으로, x는 0보다 작은 쪽에서 x가 좌표가 점점 0이 되려는 이 상황이 x가 0의 자극한이고, 그럼 그거의 결과는 2겠지. 그지? 근데 2보다 커 작아? 2보다? 찍지 말고 y좌표라는 걸 기준으로, y좌표가 기준이야. 극한은 y좌표야. 2보다? 그지? 왜?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2가 되려고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그럼 아직까지는 야 극한이 그거잖아. 그 값이 아니면서 가까워지는 거잖아. x가 정말로 0이면 2겠지. 하지만 x가 0이 되려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2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을 분명히 가질 거란 얘기죠. 됐습니까? 나영아, 그러면은 fx의 0에서의 우극한은 얼마일까요? 그치, 2-겠지. 2가 되게 하는데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2보다 약간 작은 값을 갖는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g2에서의 우극한과 g2에서의 자극한을 조사해야 되는데, g라는 함수는 2에서의 자극한이나 우극한이나 모두 0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정답은 0. 그럼 디귿은 틀렸네. 2라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자, 지금 니네가 엄청나게 중요한 걸 지금 배운 거야, 진짜로. 엄청나게 중요한 걸 배운 거야.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됩니다. 알겠죠? 원래는 막 유형별로 막 다양하게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일단 내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가장 중요해. 연속 가도 이거 또 재탕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학교 시험에 무조건 100% 나온다고 봐야 돼, 이 개념을. 연속하고 같이 짬뽕 해가지고 연속이면 이것을 또 하나를 더 확인하거든? 근데 그것까지 딱 하면은 그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이거 알면 이번 우리 중간고사 중에 한 문제는 맞추고 가는 거고 모르면 그냥 틀리고 가는 거라고 보면 돼. 상당히 중요한 유형을 배워봤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약간 원론적인 얘기 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극한값의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해. 지금부터의 난이도는 좀 쉽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총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갈까? 우리 그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 꼴 자체가 뭐라고 했냐면, 극한에 의해서 분모 분자가 같이 커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극한에 의해서 빼지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거, 빼기 엄청나게 커지는 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 있지? 뭐 n 더하기 1분의 2n 더하기 1의 극한값은 2가 돼요. 그 다음에 루트에 기억나나 모르겠어. n제곱 더하기 3n에 마이너스 n이면 이거 1 써가지고 유리화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 이거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나와요. 여기에 추가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사실은 두 가지 유형이라 하긴 뭐한 게, 한 가지 유형은 변형해서 다른 방법으로 바꿔 풀거든? 그럼 이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꼴이 바로 뭔 꼴이냐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0분의 0이 꼴이야. 극한에 의해서
분모와 분자가 둘 다 0이 되려 하는 형태. 근데 이걸 우리가 이미 안 배웠냐? 이미 다 했어요.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 봐봐. x 극한에 의해서 분모와 분자가 둘 다 0이 되려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하고 약분한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 0분의 0꼴이 이게 인수분해의 이응이고 이게 약분의 이응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좀 재미난 표현이지. 재미 더럽게 없는데 그제? 어떤 책엔 이렇게 쓴다고.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약분, 인수분해 약분만 잘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 돼 있으니까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 더하기 1 되지? 그래서 그 값 2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0분의 0의 꼴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인수분해 잘 해야겠네. 2차식은 인수분해 잘 하지만 3차식 이상은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돼? 조립제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돼. 기억나? 막 개수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지? 그래서 이거 연운용 대요 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인수분해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갈까요?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분모와 분자가 딱 보면 알겠지만 0 되고 솔직히 위에는 이 식은요. 우리가 기본 인수분해 공식이야. x 더하기. 하지만 조립제법 연승 삼아서 인수분해 공식 쓰지 않고요. 조립제법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3승의 개수, x 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 그 다음에 내가 뭐 집어넣어 0 됐지? 마이너스 2 넣어 0 됐지?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가지고 조립제법을 해야 돼. 아이고 오랜만에 봅니다. 요건 그대로 내려오고요.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 되고요. 얘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2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해서 4 되고요. 얘랑 얘랑 더해서 4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해 마이너스 8 되고요. 야 100% 여기 무조건 0 돼야 돼. 약분해서 인수분해 하려면 마이너스 2 넣어서 0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오잖아. 계산 실수한 거야.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 리미트 x가 점점 마이너스 2가 되려 할 때 분자가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 되고 왜? 마이너스 2 집어넣어 0 됐으니까 당연히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 되고 나머지 2차식의 개수가 바로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4 순서가 된다. 이게 바로 조립제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죠. 2차식은 조립제법 안 해도 되죠? 자, 1, 2에 2, 1에 어디다 빼기냐면 여기다 더하기고 빼기. 자, 그래서 분모는 뭘로? x 더하기 2에 그다음 뭘로? 2x 빼기 1로 인수분해 되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면 얘는 0이 아니거든. 나눌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이제 집어넣어주면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4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4고요. 플러스 다 글씨가 거지같이 쓰니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4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4고요. 얘는 그냥 4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12. 1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 자, 이게 바로 무한대꼴의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되겠다. 대표형 5번이었습니다. 자, 잘 정리해 주시고 이게 이제 기본이야. 이게 기본 포맷이고. 자, 이번에는 무리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를 살펴볼 텐데 야, 루트 있는 경우는 어지간하면 유리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 꼴이 뭐 있더냐? 무한대분의 무한대 있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있고 있잖아. 유리화를 안 하는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유리화 안 해, 얘들아. 야, 뭔 소리냐면 이거야. 왠지 뒤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설명할게, 알겠지? 자, 루트 나면 웬만하면 그냥 유리화합니다. 그럼 이거 분자하고 분모를 각각 유리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딩도 아니고 언제 얘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뭘 곱하냐를 씁니까? 일단 x의 0 넣어볼까? 그럼 1 빼기 1 분모형 되죠? x의 0 넣으면 분자 어때? 1 빼기 1 0 되죠? 0분의 0이 꼴이죠? 그럼 0 넣어서 0이 됐다는 건 x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눌 수 없으니까 각각의 유리화를 통해서 그 0이라는 인수를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냐? 자, 이제 유리화 갈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옛날에 수열의 극한 할 때도 선생님이 유리화할 때 얘기했었지만 얘를 유리화하기 위하여 분모 분자에 무엇을 곱했을까? 그래서 얘가 유리화돼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분자부터 유리화를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 제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선 분모에 1 더하기 x 플러스 루트에 1 더하기 x 제곱이란 놈을 분모 분자에 곱해줬을 거야. 그럼 분자가 유리화가 됩니다. 뭐가 남을까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1 더하기 x에서 루트 안에 있는 1 더하기 x 제곱을 뺀 x 빼기 x 제곱이 분자에 남겠지. 이게 분자를 유리화한 거야. 그러니까 유리화를 하기 위해 내가 곱해준 건 뭘까?
그래서 유리화가 되면 뭐가 될까? 그럼 이번엔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부호가 반대인 걸 분자에 곱해주겠죠? 어떻게? 루트에 1 빼기 x 제곱에 더하기 루트에 1 빼기 x. 그럼 분모는 뭐가 되느냐? 얘를 유리화한 거니까 얘에서 얘를 뺀 놈이 분모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1 빼기 x 제곱에서 1 빼기 x 빼면 1이 사라지고 남는 건 마이너스 x 제곱에 더하기 x가 이렇게 남겠다. 된 건가? 잠깐만 빼니까. 맞네? 맞잖아. 야 근데 대박. 얘랑 그냥 똑같으니까 약분되겠죠? 약분되겠지? 0이 아니니까 약분되겠지? 그럼 이 나머지 식에 x 대신에 0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자, x에 0 넣으면 1이지. x에 0 넣으면 1이지. 얘도 1이지. 얘도 1이지. 그래서 답은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정답은 1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극한을 구하는 유리화를 통한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약분해줘야 된다는 거, 결과적으로. 약분해줘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표 유형 6번 문제. 0분의 0의 꼴의 극한은 인수분해, 약분, 유리화. 다 이응으로 시작하네. 그죠? 인수분해, 유리화, 약분. 이응. 응? 이응. 자, 대표형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형 7번에는 야, 반가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라고 해서 그럼 니네 이것도 유리화 하나? 야, 유일하게 유리화 안 하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유리화하지 않습니다.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0분의 0꼴이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유리화를 하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요, 아예 적어도 유리화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유리화하잖아? 그럼 식이 더 고차식이 돼버려서 점점 계속 유리화해도 끊임없이 유리화만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유리화를 하지 않는다고. 유일하게 유리화를 안 하는 친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유리화하지 않고 분모 분자 뭘로 나눈다? x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혹시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니? 그냥 무한대니? 봐봐, 책 한번 봐봐. 그냥 무한대? 맞아? 자, 그럼 분모 분자 x로 나눠줄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루트하는 x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에 더하기 3이 분자를 x로 나눠주게 된 거고, 그럼 분모도 x로 나눠주게 되면 루트하는 x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9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1 뭐 이렇게 분모 분자를 x로 나눴죠. 그래서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여기는 이 세 친구가 그 값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럼 분자는 뭐 남아? 4 남죠. 분모는 3 빼기 1인 2가 남게 되고,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가 되게 된다? 2가 되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야. 근데 혹시 밑에 있는 유제 보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있지 않냐? 있지 않냐? 그지? 7-2번도 그렇고 7-2번도 그렇고. 그럼 이제 대표형 7번은 이렇게 끝났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보려고 해. 결론은 되게 단순하거든?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해야 그걸 우리가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잘 봐. 만약에 문제에서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는가? 원론은 이렇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내가 마이너스 x라는 변수를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x의 값이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 값은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로 가겠지. 다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절대값은 점점 커지는데 부호가 음수면서 절대값이 커지는 거야.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억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x라는 변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면 t는 결과적으로 플러스 무한대로 커지겠지. 그럼 우리는 항상 무한대로 커지는 것만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냐? 이렇게 치환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였다면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해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로 바꿔준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럼 저기는 모든 x 대신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뭐 대입하냐? 마이너스 t를 대입해야 돼. 다시 저 확실하게 할게. 만약에 이 문제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였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거의 반대보인 t는 무한대로 가고, 그럼 이제 t에 대한 극한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모든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t의 더하기 1에 빼기 3t의 그 다음에 루트
그다음 9에 마이너스 t에 제곱에 더하기 1에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근데 이거 매번 이렇게 하는 거 좀 귀찮지 않겠냐? 야, 쉽게 말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주고 이 안에 들어있는 변수의 부호를 그냥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는 뜻이야. 간단한 예를 들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가는데 뭘 계산하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루트 x제곱 더하기 3x에 더하기 2x에 그 다음에 3x 더하기 5다. 자, 예를 들어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고 한다면 민자 들어야 돼. 자, 만약에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고 한다면 변수를 일단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주시고 근데 야 짝수만 곱하는 건 의미 있어 없어? 집중해. 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거거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던 걸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바꿨으니까 x의 부호를 바꿔주려 하는데 제곱은 어차피 마이너스 집어넣어 봐야 의미가 없지. 그래서 홀수 차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만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어? 다시 x가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냐? 그럼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주고 홀수 차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차수가 홀수 차인 놈들 그 놈들의 부호만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된다.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대처하는 방법. 이게 치환을 한 과정을 그냥 생각해서 쓴 거야 그냥. 이해되겠니? 되겠어? 자, 그래서 이제 분모 분자 x로 나눠서 극한값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유제 1번, 2번 문제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될 거야. 알겠지?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준 다음에 변수 안에 있는 x의 부호를 전부 다 바꿔주자. 짝수번 곱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홀수번 곱해져 있는 것들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다. 이게 대표 유형 7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대표형 8번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나왔네. 야, 이거 만약에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한대로 발산하지. x가 무한대로 커지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발산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어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x가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꿔준 다음에 안에 있는 놈 중에 차수가 홀수인 놈들만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거도 마이너스 x 대입해줘야 되는데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지? 되겠어? 그러면 이제 나눠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유리화를 통해서 극한을 계산해보자. 잘 알고 있는 자 가볼까? 유리화를 하기 위하여 반대쪽에 뭘 곱해주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반대쪽에 뭘 곱해주냐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3에 플러스 x를 반대쪽에 곱해주겠고 그럼 물어볼게. 분자에 뭐 남을까? 세나야 뭐 남을까? 분자에 유리화하면 그렇죠. 앞에 거에 제곱하면 루트를 벗겨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에서 이거의 제곱인 x의 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3이 남고 그러면 분모 분자 x로 나눠서 원칙대로 일단 한번 갈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분자 x로 나눠주게 되면 분모자 x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x분의 3에 자 루트 자 x로 나누면 1 빼기 루트하는 x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x의 무한대로 가주면 얘랑 얘는 사라지니까 2분의 마이너스 2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다. 자 요게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플러스 무한대로 바꾸고 그 안에 들어있는 x의 부호를 전부 다 바꿔주는 게 일반적인 해법이 된다. 자, 이게 바로 8번 문제 답이 됐습니다. 자, 이제 무한대를 왠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아니구나. 그러네. 아닌가? 맞구나. 자, 대표 유형의 9번에 보면은 여기 지금 새로운 형태가 나와 있는 것 같아. 무한대 곱하기 0. 이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까? 얘들아. 얘가 무한히 커지고 근데 거기다 무한히 커지는 걸 같이 곱하면 이건 100% 같이 무한대로 커진다는 거 확신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겠냐? 점점 0이 되려는 놈과 점점 0이 되려는 놈을 곱하면 이것도 0이 된다는 거 확신할 수 있겠지? 근데 하나는 점점 무한대로 커지고 한 친구는 점점 0이 되려 한다면 그 속도나 차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운 좋게 0이 아닌 극한값을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무한대로 가는 건 2차식으로 커지는데 거기에 1차식으로 0으로 가는 놈을 곱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 근데 예를 들어 1차식으로 무한대로 커지는 놈하고 2차식으로 0으로 가는 놈을 곱해주면 얘는 0으로 가겠지. 왜냐면 0으로 가는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냐? 그런데 무한대로 커지는 것도 1차식이고 0으로 가는 것도 1차식으로 0으로 가면 요거는 극한값이 3분의 1로 존재할 수 있겠지? 속도만 잘 맞아 떨어지면 무한대로 커지는 것과 0으로 가는 것을 곱했을 때 그것이 수렴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냐?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x의 값이 점점 0이 되면 여기 봐봐. 니네 이거 무한대로 커지는 거 알겠냐? x가 점점 0이 되면 4를 0.1로 나누면 40이고 100분의 1로 나누면 400이기 때문에 분자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분모가 점점 작아지면 얘는 무한대로 커진다고. 얘는 무한대로 커진다고. 근데 x 대신에 0 대입하면 이게 뭐 됩니까? 0 되죠? 그럼 극한에 의해서 얘는 점점 이거의 결과는 0에 가까워지려 한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핸드폰 하지 말고 자, 누가 속도가 빠른지를 알 수 없지만 계산해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은 차수로 뭐 무한대로 간다든지 이렇게 됐다면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식이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유리화 또는 통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유형이라 보긴 좀 힘들고요. 적어둘게. 자, 0 곱하기 무한대 꼴. 이 꼴은 아마 밑에 탑 솔루션에 나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탑 솔루션에 나와 있으면 그냥 밑줄을 쳐. 유리화 또는 통분을 통하여 다른 형태. 어떤 형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든지 아니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든지 우리가 방금 배운 0분의 0의 꼴이라든지 다른 꼴로 변형해서 문제를 푼다. 자, 이게 이 꼴에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꼴이 아니야. 통분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꼴이 되죠. 밑에 있지? 있을 거야. 이건 워낙 뭐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만 아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얘는 통분을 좀 해야겠는데 더러운데 통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 더러워. 진짜 더러워. 자 간다. 얘를 통분하겠다는 거야.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원래 x분의 4가 곱해져 있었었는데 자 통분하기 위해서 루트 a와 루트 x 더하기 a로 통분을 하게 되면 여기는 분모 분자의 루트 x 더하기 a를 곱해주니까 루트의 x 더하기 a 빼기 루트 x라고 하는 자 0분의 0의 꼴로 형태가 바뀌게 된다. 유리화를 한다는 거야. 유리화를. 또 통분을 하고 이제 분자에 있는 이 친구를 유리화를 하겠다. 좀 더러워. 분명 얘기하지만 근데 다 더럽진 않아. 이 문제가 좀 유별나게 더러운 문제인데 자 일단 통분을 했고요. 얘를 이제 유리화를 합니다. 이 친구를 유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x분의 4 곱하기 자 일단은 원래 루트 a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a가 있었었는데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에 x 더하기 a 플러스 루트 x를 곱해주겠죠. 그러면은 앞에 거의 제곱인 x 더하기 a에서 나 좀 뭐가 이상한데? 아 여기 a구나 a 그죠? 여기 분모 문자 루트 a 곱해줘야 되니까 얘는 a지 a 실수했어. a 미안합니다. 아재 개그도 좀 재밌어야 되는 아재 개그인데 폭망이죠 폭망. 자 그러면은 분자를 유리화하면 x 더하기 a에서 a를 빼버리니까 x가 남겠고 우리의 소원인 약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 이상 0 되는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x 대신에 0 대입하면 분자는 뭐가 남게 되냐면 x 대신에 0 대입해주면 분자에는 뭐가 남게 되고 4가 남게 되고 분모 볼까? 루트 a 곱하면 a 루트 a 더하기 루트 a 그럼 2 루트 a 그래서 얘랑 약분되면 답은 바로 뭐가 된다? a 루트 a 분의 2가 답이 된다. 뭐 더 유리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뭐 분모 문자 루트 a 곱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답이 그러니까요 a가는 식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뭐 다 이렇지는 않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약분하고 통분해주면 좀 생각보다 간단한 식의 형태로 나오게 되게 된다는 거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부유형 대표 유형 9번 문제였습니다. 자 함색하니 몇 번까지냐? 유형이 몇 번까지니?
한 10? 몇 번까지 있을 것 같은데? 17번? 오케이. 되겠어. 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극한 중에 일반적으로 가우스가 있는 경우에 우리 좌극한 우극한 따진다 했죠? 근데 그거는 특정 숫자로 갈 때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지만 야, 생각을 한번 해봐. x의 값이 한 100억이다? 근데 가우스 씌우면은 이만큼 작아지잖아. 야, 기계타에 1도 안 빼. 야, 봐봐. 가우스 빼잖아. 그럼 소수 부분을 가져가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특정 숫자로 가는 가우스의 극한은 수직선 그려서 걔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지만 사실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가우스가 큰 의미가 사실 없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팁으로 설명할까? 야, 또 이렇게 또 써놓으면 또 좀 그렇게 불안하긴 한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정수 부분은 x와 유사하죠? x가 무한대로 가면 그지? 그잖아. x가 3이다, 뭐 4나 이런 어떤 특정 숫자로 가는 경우는 걔보다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잖아? 그럼 한 100억이야. 100억 점 몇이야? 그럼 거기서 정수는 뺀다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없겠지?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한대로 갈 때 가우스는 그냥 의미 없다. 그냥 지워버려라. 라고도 그냥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 있잖아? 이거 진짜로 이거 가우스 없다 하고 문제 풀어봐.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자, 밑에 아마 탑솔루션에 나와 있을 것 같아. 자, 가우스 x를 뭐라고 놓고 계산을 하냐면 가우스 x는 x 빼기 h라고 놉니다. 거기 밑줄 칩니다. 자, 가우스 x는 어차피 그 x에서 소수 부분을 약간의 소수 부분을 가져가는 거니까 x에서 h를 빼는데 그 h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쉽게 말해 소수 부분이죠. 소수 부분. 어떤 상수인 소수 부분을 가져갔다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다. 그럼 어차피 무한대로 갈 때 상수는 보통 무시당하니까 이렇게 놓는 것이 논리적이겠다. 서술형적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면 니네가 아예 설정을 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x 루트 x제곱 더하기 x 빼기 h 더하기 루트 x.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가우스가 이제 없어졌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그냥 뺀 거야. 이 숫자의 정수분 구하라 그래서 지금 x제곱 더하기 x의 정수분 구하라 그래서 그냥 어떤 소수분이 h를 빼버린 거지. 되겠냐? 그럼 이제 우리가 알건 대로 그냥 풀면 돼.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 가우스는 큰 의미가 없다. 가겠습니다. 자, 이거 유리화 하냐 안 하냐? 유리화 하냐 안 하니? 유리화 하냐 안 하니?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유리화 안 한다 그랬어. x의 값이 커지면 분모 분자가 같이 커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유리화 안 합니다. 이거 기억해둬. 애들 실제로 나중에 시험 보다 보면 유리화를 해. 이상하다. 왜 안 간다지? 또 유리화를 해. 그럼 시간도 잡아먹고 망하는 경우 있는데 꼭 기억해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유리화 안 해.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유리화해야 돼. 그래서 분모 분자 x로 나눠주면 1, 루트하는 x 제곱으로 나누니까 1 더하기 x분의 1 빼기 x제곱분의 h까지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바로 루트 x분의 1이 된다. 자, 이게 분모 분자 이제 x로 나눈 거고 그럼 어차피 이제 이거 사라지죠. 어차피 샥샥샥 답은 얼마? 1. 자, 이렇게 간단히 해결을 할 수 있다. 자, 밑에 있는 혹시 유제 문제 중에 비슷한 게 있으면 그렇지. 에이, 있으니까 안 풀어줄게. 없으면 그냥 풀어주려고 했는데 가면 니네가 나중에 이렇게 빼기 h라고 선택하는 거 요거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 유제 문제는 내가 풀어줄 만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여 극한값 구하기인데 이거 선생님이 지금부터 두 가지 풀이를 제시할 거야. 한 가지 풀이는 문제집에서 보통 쓰는 풀이고 한 가지 풀이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풀인데 당연히 선생님이 좋아하는 풀이는 쉽겠죠. 하지만 이해가 조금 필요하고 서술형으로 문제되지 않는 거니까 좀 한번 봐봐. 자, 지금 나는 얘를 사실 극한식의 변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극한이 주어지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극한을 구하는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원류에 있는 문제 치고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극한식의 변형 문제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hx라는 식으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보통 해결을 해.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나 F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무한대로 커지지만 어떻게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인지하고 있고 HX가 2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뭘 몰라? 뭘 몰라? GX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다시. 자, 두 개의 식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얘를 HX라고 치환을 하면 HX는 2로 수렴하고 FX는 무한대로 발산하지만 GX는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요즘에 뉴스 보면 왜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경제가 확실히 안 좋아질 줄 알면 그거에 대비를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질지 좋아질지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제일 사실은 힘든 상황이거든. 니나 잘 모르겠지만 투자를 해야 될지, 내가 장사를 시작을 해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거지. 더러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GX가 바로 그 불확실성한 상황이라고. HX는 2가 되고 FX는 좀 안타깝지만 발산을 하는데 GX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GX를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얘를 GX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3FX와 GX 넘어가고 HX 넘어오면 정리 가능한가?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자, 얘를 HX라고 치환을 하고 거기까지 쓸게 그냥 아예다. 자, 근데 내가 지금 쓰는 풀이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할 거야. 첫 번째 3fx에 빼기 gx를 hx라고 치환을 하면 hx의 극한값 2인데 g는 나도 도대체 모르겠다. g를 없애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식을 gx로 정리를 합니다. gx는 뾰롱뾰롱 3fx에 마이너스 hx. 이게 바로 gx야. 그래서 걔를 밑에 집어넣어. 주어진 저 식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준식은, 자, 문제에서 너에게 준식은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데 gx에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 안경이 빠졌나 봐. 이거 좀 도와줄까? 꼈는데도 계속 빠져? 아예 안 들어가? 아, 그래? 오늘따라 왜 안 들어갈까? 날씨가 추워서 이 플라스틱이 좀 이렇게 좀 축소, 너무 또 이게 또 이과적으로 또 좀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안 들어가네. 한번 좀 빡 한번 해보자 한번. 야, 부러져도 상관없으면 내가 한번 해볼까? 자, 일단은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좀 진행해 볼게. 자, 안경알이 나쁜 안경알이네. 야, 넣으면 반대쪽으로 빠지냐? 아니 근데 포켓에서 안 들어가요. 아, 그래? 한번 줘봐. 내가 부러져도 물어달라고 하지 마. 자, 그래. 군대를 갔다 오면 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GX 대신에 대입을 해볼 텐데, 근데 왜 내가 GX를 없앴지? GX를 모르니까. 모르는 걸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는 2fx에, 그럼 거기다 GX를 더하래. 그럼 3fx고, 그다음 빼기 hx 되고, 그다음 여기는 fx고, 자, GX의 2배를 빼래. 이거의 2배를 빼면 마이너스 6fx, 그럼 더하기 2hx 이렇게 됩니다. 되나요? 자, 근데 우리가 극한을 해결하는 공통적인 룰이 뭐였냐면 점점 커지는 것 분의 상수는 0이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 그러면은 fx는 무한대로 커지고 hx는 상수값을 가지니까 누가 fx분의 hx는 0이 되겠네. 극한에 의해서 무한대로 커지는 fx분의 상수 hx는 0이 돼버리겠네. 리미트 x가 a로 가면서. 자, 나는 지금 이런 형태의 꼴을 만들어보고 싶은 거야. fx분의 hx의 꼴을 만들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냐? fx로 나눕니다. 좀 길죠? 그럼 5fx를 fx로 나누니까 5가 되고, 요거 fx로 나눠주면 뭐가 되냐면 fx분의 hx가 되고, 그럼 이거 fx로 나누면 마이너스 5fx인데 fx로 나누면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럼 이거 나눠주면 얼마가 되냐면 2배의 fx분의 hx가 되고. 아, 참 길다.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얘기, fx분의 hx의 극한이 0이 된다 했기 때문에 얘랑 사라져서 마이너스 5분의 5, 정답을 마이너스다. 평민풀입니다. 평민풀이. 보통은 이렇게 풉니다. 대부분의 문제집도 이렇게 해설을 하고요. 그럼 뭔가 좀 있겠지.
뭔가 있으니까 좀 이런 얘기를 하겠지. 서술형으로 써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좀 획기적인 방법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게. 알겠니? 자, 일단 정리하세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니네가 문제집 해설을 보면은 다 이렇게 풀어놨다고. 선생님처럼 푸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이런 얘기하면 좀 재수없나? 선생님처럼 이렇게 푸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자, 봐봐. 저 그거 아는데요. 그럼 내가 또 할 말 없지만. 아까 뭐라 그랬냐? 지금 fx가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두 번째 주권 식을 있잖아. fx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텐데.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내가 이를 fx로 인수분해하면 3 빼기 fx분의 gx가 얼마가 되죠? 이게 2가 되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니? 내가 지금 저 두 번째 조건식을 fx로 인수분해를 한 거야. 어렵지 않잖아? 야, 상식적으로 가야 돼. 얘가 무한대로 커지거든? 근데 얘를 곱해가지고 지금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왔거든? 그럼 이 친구 점점 0 돼야 되지 않겠냐? 얘 0 돼야 되지 않겠냐? 그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서술형에 쓰고 싶으면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면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일때 내가 아주 서술형으로 써줄게. 일때 fx가 무한대로 커지므로 3 빼기 fx분의 gx는 뭐가 된다? 0이 되려 한다. 이렇게 써주면 돼. 무한대에 0이 아닌 걸 곱하면은 0으로 가려는 형태의 값을 곱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수렴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와 점점 0이 되려 한다 라고 표현하면 되고, 그럼 여기서 바로 극한을 이용해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뭐라고? fx분의 gx의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fx분의 gx의 극한값이 3이 되게 되는구나. 처음에는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몇 번 연습해 보면은 이게 되게 꿀이구나라는 걸 아마 인식할 수 있을 거야. 시간도 되게 적게 들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준식을요, 분모 문자를 fx로 나눕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fx분의 gx를 알고 있으니까 hx 그런 거 쓸데없이 분모대 fx로 나눠주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준식을 바로 fx로 나눠주면 2 더하기 fx분의 gx고 여기는 1 빼기 2배의 fx분의 gx가 될 텐데 되겠어? 그냥 주어진 거 분모 문자 fx로 나눈 거야. 근데 fx분의 gx가 3이라 했으니까 2 더하기 3 1 빼기 6 됐어? 2의 3배니까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된다. 이게 시환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도 간혹 있거든. 그 시중 문제집 중에는 블랙 라벨에 보면은 저렇게 풀어서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는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알아두면 내가 볼 때 좋을 것 같아. 자, 분명히 똑같은 문제 풀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풀이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니까 이 풀이도 반드시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능력이 참 필요해. 기억력, 계산 능력, 그죠? 우리 승학이는 계산을 잘하잖아, 그지? 응? 그 이해력, 응용력 여러 가지 필요한데 나는 사실은 수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억력이라고 생각을 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라는 걸 기억하는 거. 그게 내가 볼 때는 수학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 아닌가? 2등급까지는. 근데 1등급 되려면 이제 응용력과 이제 창의력이 좀 필요하지만 그 이하까지는 그냥 기억력이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힘들죠? 야, 오늘 우리 수업 시간이 15분까지인가? 10분까지야? 확실해? 5분 일찍 끝내려고 그런 거 아니지? 내가 옛날에 얘기했나? 어디 학원에서 수업하는데 거기 한 20명 정도 놓고 수업을 했거든, 거기는. 인원수가 좀 있어서. 근데 어떤 이제 선생님이랑 학년을 같이 올라간 친구가, 그나마 좀 나랑 좀 친한 친구가 내가 시간을 좀 착각을 해가지고 야, 몇 시에 끝났냐? 그랬더니 12시 반에 끝났는데 아 그래? 그냥 10분밖에 안 남아서 야 빨리 갈게. 마무리하고 자 수고하셨고 자 과제까지 해주시면 된다 하고 교무실 딱 갔는데 아무도 없어. 이상하네, 왜 교무실에 아무도 없지? 시계를 봤는데 1시 반에 끝나는 건데 그 이수연이라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벌써 걔가 95년생이니까 그 친구가 불화를 쳐가지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처음 본 친구들도 그 사실에 동조했다는 거. 킥킥킥 거리면서 야 킥킥킥 하면서 다음 날에 뭐라 그랬더니 사실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 1시간 일찍 끝내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 대단한 친구들이야. 예비 고1이었는데 그래도 참 맹랑한 놈들이지.
자, 슈얼의 극한에서도 우리가 참거짓은 좀 생략을 했거든. 여기서도 일단 생략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극한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나면 굳이 이거를 막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발레가 되고 이런 거를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나중에 참거짓은 하도록 할게. 슈얼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단 참거짓은 패스. 선생님이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줄게. 슈얼의 참거짓하고 이 함수의 참거짓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다 똑같은데 한 페이지로 그냥 딱 정리하면 끝나거든. 그 나중에 그거는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서 13번 문제 볼게. 어서 많이 봤는데 부등식이 나온 극한은 뭐라 그랬지?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 봐봐. 얘를 딱 보면은 fx가 1차식 정도구나. 2x로 시작하는 1차식 정도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여기 양변 x로 나눠줘야 돼. 자, 요걸 일단 약수로 나눠줄게. 그래서 x분의 2x 더하기 1, 여기는 x분의 fx, 그 여기는 x분의 2x 더하기 3, 그럼 x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친구는 얼마? 2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 그럼 나는 x분의 fx를 써야 되고 만들어야 되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저식을 뭘로 나누냐? 분모 분자를 x의 제곱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서 구하는 저식을 분모 분자를 x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자, 분모는 x제곱으로 나눠주면 1, 여기는 x분의 2, 대신 이하는 뭐가 되냐면 x분의 fx의 전체 제곱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분모 분자를 x 두 번 나누면 또 제곱 안에는 이제 x분의 fx 전체 제곱으로 한꺼번에 묶어 쓸 수 있는 거고, 분모 분자 x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럼 x의 값 무한대로 커지면 얘랑 사라지고 x분의 fx의 극한값 2라 했으므로 2의 제곱, 정답 얼마? 4가 정답이 된다. 뭐 아주 간단한 유형이 돼버렸네. 간단해, 원래 이래. 여기 샌드위치 정리는 원래 그래. 자, 그래서 내가 혹시 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어. 야, 이 부등식의 극한은 말이지, 어차피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니네가 나중에 문제 풀다가 좀 어려워 하면 얘들아 그냥 fx를 2x 더하기라 하놓고 풀어도 돼. 어차피 얘와 유사한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부등식이 나오고 극한이 나오잖아? 그냥 fx를 그냥 이거라고 해. 그래도 돼. 알겠지? 그래서 2x 더하기라고 집어넣고 계산해도 같은 결과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성질, 같은 차수와 같은 최고차의 개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극한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냥 이렇게 인지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서술형 쓰면 안 되겠지. 그지? 자, 14번 유형의 문제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좀 중요한데 미정계수 결정이라 해서 여기 있는 것도 거의 나와. 뒤에 나중에 미분도 하고 막 섞어서도 많이 나오니까 민재 혹시 졸고 있는 거 아니지? 졸고 있는 거 아닐 거야 분명히. 졸고 있는 거 아닐 거야 분명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자, 갑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어, 그지? 자, 갑니다.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되지. 자, 나는 얘를 물귀신, 니네 알아? 물귀신이 그거지. 나 왜 도둑놈이 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아니 나만 죽을 수 없죠. 저기도 나쁜 놈이 떼요 하는 거. 그 물귀신 작전이라 하지 않아 보통? 아닌가? 너무 세대 차이 나는 건가? 니는 그런 표현 안 쓰나? 물귀신 작전 뭐 이런 거 안 쓰나? 나만 죽을 순 없지. 너도 같이 죽자 이런 거. 극한에서 이런 개념이 왜 나오게 되냐면 극한에 의해서 분모가 점점 0이 되어 가는데 분자가 상수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예를 들어 1, 10분의 1분의 1은 10이죠? 근데 100분의 1분의 1은 100이죠? 1000분의 1분의 1은 1000이죠? 분자가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점점 작아지면 얘는 그 전체값이 번분수에 의해서 겁나 커진다고. 그래서 분자가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점점 0이 되려 하면 그 결과는 플러스 무한대로 커질 수밖에 없어. 이해하겠냐? 근데 분자가 가만히 있는데 분모는 가만히 있는데 분자가 점점 0이 되는 상황이면 그거의 결과는 그냥 0이라고 보면 됩니다. 분자가 0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겠어?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돼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지금 이 페이지에 하고 싶은 거야. 자, 가볼게. 내가 3으로 가는 이 극한에 의해서 집어넣어 봤지. x 대신에 3을. 이게 되게 중요해.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되냐? 근데 만약에 분자에 x 대신에 3을 집어넣어 0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거의 결과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해줘야 돼. 근데 얘가 분모가 0이 됨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을 간다는 얘기는 약분이 된 다음에 대입해서 4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하겠냐? 그래서 밑에 탑 솔루션에도 나와 있을 거야. 뭐라고 돼 있냐면 극한에 의해 자, 어디다 밑줄을 치냐면 1번 가로의 그 두 번째 줄 x의 a로 가는 극한에 의해서 분모가 0이 되면 gx가 0이 되게 되면 반드시 분자도 같이 0이 돼줘야 우리가 발산하지 않고 실험할 수 있다. 뭔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백날 말로 떠드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데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이야. 그럼 얘는 극한에 의해서 분모가 뭐가 돼? 거의 0에 가까운 숫자가 될 거고 분자는 2가 돼. 그럼 이러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게 된다고. 이해하겠어? 이해하겠어?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간단한 문제로 x제곱 더하기 자 요거가 실험하고 싶다 이거야 얘가. 이 극한이 실험을 하고 싶대. 그럼 x 대신에 1 넣어서 분모가 0이 되지? 그럼 나만 0이 될 수는 없다고. 너도 같이 0이 돼야지. 그래서 분자에 x 대신에 1을 대입한 1 더하기 a도 반드시 같이 0이 돼줘야 되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분모 문자 약분해주고 x 더하기 1의 극한을 조사해서 얘가 2라는 값으로 실험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란 얘기죠. 분모가 0이 되면 나만 0이 될 수는 없다. 너도 같이 0이 돼야지. 그래야지 약분해서 극한값을 갖게 되지. 자, 이게 이 페이지의 주 컨셉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어? 이해는 좀 해주시고 그걸 아까 쌤이 얘기했던 탑솔루션 1번에 가로 1번의 두 번째 줄이 그걸 의미하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같이 0이 돼야 된다. 분자가 0이 되면 분모도 같이 0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간다. 야, x 대신에 3 대입했더니 분명되지? 그럼 분자만 보는 거야. 분자 x 대신 3 대입하면 3 더하기 a 더하기 b의 결과는 0이 되게 되고 이게 a하고 b에 대한 하나의식. 자, 하나의식만 더 있으면 연립방정식 통해서 a가 b가 구할 수 있는데 일단은 x 대신에 3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x 대신에 3 대입해서 0이 돼야 된다. 라고식 써주고요. 자, 이제 극한값이 4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a하고 b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야, 나 실수했어, 그지? 그 표정들이 이상하더라고. 이거 빼기죠, 빼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뭐 하냐? 상수항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b가 루트 3 더하기 a니? b가 루트 3 더하기 a니? 그래서 얘를 이제 원래 문제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x 빼기 3분의 자, 원래 루트 x 더하기 a가 있었었는데 원래 루트 x 더하기 a가 있었었는데 b를 빼라. 이 친구를 빼라.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a가 값이 이게 4분의 1이 된다.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a 값을 계산해 주는 거야. 자, 무슨 꼴이니?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분의 0 중에 이거 어떤 꼴이야? x에 3 넣으면 분모형 되지? 분자형 되지? 0분의 0이지? 그럼 유리화 해 안 해? 유리화 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만 안 한다. 한다고 유리화. 그러면 유리화 해. 리미트. 문제 길구만. 보통은 훨씬 더 쉽게 끝나는데 이 문제가 좀 더러운 문제인 것 뿐이야.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원래 밑에 x 빼기 3 있었었는데 네가 유리화 하려고 루트에 x 더하기 a 플러스 루트에 3 더하기 a를 분모 분자에 곱해 주겠지? 그럼 분자는 유리화가 됩니다. x 더하기 a에서 3 더하기 a를 빼면 a 사라지고 x 빼기 3이 남겠죠? 된 거야? 이게 유리화 한 거야. 되게 힘드네. 그래서 분모 분자 x 빼기 3으로 나눠준 다음에 계산해 주면 이거죠? 루트 x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a. 자꾸 이상하게 쓰냐 너 왜 그래? 확 그냥 혼날라고. 자, 그래서 이제 x 대신에 3 대입해주면 밑에 이게 두 개야. 이게 두 개. x에 3 대입하면 루트 3 더하기 a가 두 개란 말이지. 그래서 두 개에 루트 3 더하기 a가 4분의 1이 되니까 그럼 루트에 3 더하기 a가 2가 돼줘야 되고 그러므로 a 값은 1이다. 근데 a 대신에 1 대입해주면 아까 정리한 식이죠? 아까 a하고 b로 정리한 식이죠?
자, 내가 지금 방금 구한 A란 식을 대입해 주면 B값은 2가 되게 된다. 이것도 거의 그냥 무조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라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나오고 다음 단원인 함수의 연속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는 부분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기를 바래요. 알겠죠? 바랍니다. 자, 미정계수 결정. 그 이제 뭐 한 다항식의 결정이나 뭐 이런 거 한 2개 남았겠네. 2개 남았니? 3개? 3개? 그렇게? 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해야지. 미정계수 결정이면. 근데 여기서 잠깐. 기억나?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갑자기 수열의 극한 얘기해서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 때 도움될까 봐 얘기하는 거야. 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9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x 극값이 이게 b래. 이거 a 얼마야지 수렴하는지 기억나? 이거 a 얼마여야지 수렴하는지 기억나니? 3이어야지 이거 극한 수렴한다 했어. 이거 1차식이라 그랬어. 그냥 루트 씌우면 약간 3x 같은 거라 생각해서 3x. 알겠지? 그래서 같은 차수와 같은 개수를 가져야 이게 쇼부가 나니까 3x 같은 느낌이라면 a가 분명히 3이어야 수렴 가능할 거고 유리화하면 b 구할 수 있을 거고. 이해하겠어? 이런 정도는 알아야 니네가 문제 푸는데 도움이 좀 된다 했단 말. 알겠지? 그래서 왠지 여기는 안 써. 하지만 밑에 있는 문제 중에는 왠지 이거 개념 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수열의 극한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굳이 뭐 따로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일단 얘는 유리화하자고. 유리화해야 돼. 무한대 마이너스는 무한대 유리화하는 거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만 유리화하는 거지. 이건 유리화하는 거야. 그럼 밑에 1 적어주고 유리화 타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부호가 플러스로 바뀐 얘를 곱해주겠지. x제곱 더하기 ax에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ax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겠지. 분자 유리하면 승하가 뭐 남냐? 분자 유리하면 뭐 남니? 쫙쫙 빼면 쫙쫙 빼면 자, 2ax가 남겠죠. 그죠? x제곱끼리 사라지고 ax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2ax 남게 된다.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유리화 해 안 해? 안 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유리화 안 한다고. 부모문자 x로 나눠준다고. 그럼 부모문자 x로 나눠주게 되면 자, 루트 1 더하기 x분의 a 플러스 루트에 1 더하기 x분의 a에 여기는 2a 남고 그 얘랑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극한값이 a가 남게 되네. 왜냐면 2분의 2a니까 그것이 a더라. 내가 얼마로 기다리고 있어? 4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바로 a 값은 4다. 뭐 요게 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다. 다음 페이지 문제 재밌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도 좀 재밌어. 진짜야. 진짜 재밌어. 기대해. 어제 촬영할 때 이 카메라 늦게 꺼가지고 니네 다 나왔더라고. 이렇게 나가면서 근데 어차피 중간에 파일 하나가 시간 설정이 무슨 몇 시간 이상해져가지고 인코딩 안 되는 거야. 오늘 다시 찍어야 돼. 그 부분. 아씨, 1시간은 혼자 쓸쓸하게 여기 강의실에 놓고 혹시 조합에 대한 근데 니네 너무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 타임 끝나고 그 다음 찍을 테니까 너무 기다려야 되는구나. 조금 기다리는 거면 한번 기다려서 조합이나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냥 오늘 촬영한 거 올릴 테니까 그거 봐. 그게 나을 거야. 자, 이제 16번 문제. 다항식의 결정일 것 같아. 되게 재밌어. 자, 일단은 16번 문제보다는 17번 유형의 문제가 좀 더 잘 나와. 아니야. 16번 이상한데 이거? 야, 이거 뭐 좀 잘못되지 않았냐? 혹시 16번 문제 이거 혹시 오타 없나 한번 봐봐. 없어? 오타? 없어? 보통 이렇게 안 나오는데. 자, 이것도 이 나름대로 문제를 풀겠지만 그럼 일반적인 문제 스타일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밑에는 유제 1번하고 2번하고 분명히 이건 달라요. 왜냐면 얘는 둘 다 0이나 1로 가는 상수로 가는 극한만 줘졌지?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 상수로 가는 거 하나. 이렇게 이제 양념반 후라이드 반처럼 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 또 상수로 가는 거 하나. 이렇게 주어지는 게 보통 99%거든? 근데 얘는 지금 좀 특이하게 둘 다 0으로 가고 1로 가는 상수로 가는 거라 약간은 좀 이상해. 하지만 풀어볼게. 야, 일반적인 문제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이건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한번 봐봐. 지금 3차 다항식이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정말로 그 3차식을 구하고 싶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눈치를 좀 채주자고. 내가 x에 0 넣으면 부모 0 되지. 그럼 분자도 x 대신에 0 넣으면 0 돼야 되지.
그래야지 수렴 한다며. 다시 x에 0 넣으면 분모 0 되네. 그 나만 0이 돼서는 발산하니까 너도 같이 x에 0 넣으면 0이 돼야 된다. 그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단 f0의 결과가 0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해볼까? x 대신에 1 넣으면 얼마야? 0 되지? 그럼 위에도 x 대신에 1 넣으면 0 되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라는 함수가 1 집어넣으면 0이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니네 인수정리 기억나? 내가 x 대신에 3을 집어넣어 0이 되면 그 식은 x 빼기 3을 인수로 갖는다. x 대신에 5 집어넣어 0이 된다는 얘기는 그 식은 x 빼기 5라는 걸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통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fx가 x와 x 빼기 1로 인수분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겠냐? 이해하겠니? 그러면 3차식인데 나머지 1차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얘를 ax 더하기 b라고 잡으면 되는 거야. 얘의 정보를 통해서. 이게 바로 함수 fx야. 야, 만약에 이런 거 모르잖아. 그럼 완전 노가다 해야 돼.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해가지고 미지수 4개 잡아가지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연립해주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근데 분자에 있는 식이 x 대신에 0과 1을 집어넣어 여기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수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 확 미지수가 줄어들죠. 됐나요? 자, 얘를 이제 1번과 2번에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돼. 자, 첫 번째 조건에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는데 요거만 남겠지? x하고 x 빼기로 나누려잖아, 이 fx를. 그럼 요거만 남겠지? 그럼 ax 더하기 b인데, 그래서 결과는 b인데 그거의 결과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오케이? 두 번째 집어넣어볼까?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 넣는다? 그 얘도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 근데 fx를 x와 x 빼기로 나눠주면 또 ax 더하기 b만 남는다고? 여기에 ax 더하기 b가 남고 대입해주면 a 더하기 b인데 그거의 결과가 얼마로? 2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 결과가 좀 빨랐나? 그러니까 얘를 x와 x 빼기로 나누라 하니까 이게 사라지고 남는 건 ax 더하기 b만 극한을 계산한다는 뜻이고, 그럼 x에 1 넣으면 a 더하기 b인데 그 결과가 아까부터 옛날부터 2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마지막에 는이라 해주면, 그러면 b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a 값은 뭐가 돼? 3이 되겠지? 그래서 fx의 식이 결정이 됐다는 거야. 아, 그래서 fx는 어떻게 생겨먹은 식? x와 x 빼기 1과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자, 이게 바로 fx를 구했고, 함수값 구하는 건 니네가 하면 되는 거고. 됐어? 근데 이건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야. 그럼 보편적인 케이스에 대한 유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선생님이 어차피 니네 과제긴 하지만, 자,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그게 그거거든, 사실은. 16-1번하고 16-2번 그게 그거라, 16-1번 문제를 선생님이 이례적으로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6-1번 문제. 자, 불러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분해? 불러줘. 자, 2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fx의 극한이 얼마? 1. 두 번째, 리미트 x가 갈 때 뭐? 아,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뭐? fx 그냥? fx는 4. 자, 이게 보편적이야. 이거 나올 거야. 이게 나올 거야. 이게 나와, 이렇게. 자, 그러면 각각의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얘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fx가 몇 차식인지를 알려주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수렴을 하거든?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2x제곱이니까 얘도 2x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극한값 1 되지 않겠냐? 만약에 여기가 집중해줘야 돼. 만약에 여기 극한값 2야. 그럼 fx는 4x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지? 예를 들어 여기 극한값이 5야. 그럼 fx는 10x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해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fx를 뭐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2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구나라는 걸 위에 있는 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 근데 밑에 이건 그러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f2가 0이냐? f2가 0이냐? x 대신에 2 넣으면 분모가 0이 되니까 f2가 0이 되느냐?
그럼 이 식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냐면 fx가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밑에 있는 식이. 이해하겠어? 자, 이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계산이 좀 길어지거든. 그럼 이 두 가지 힌트를 통해서 니네가 감을 딱 와야 돼.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되고 최고차 계수는 2니까 fx가 어떻게 생겨 먹었겠다. 2 x 빼기 2에 x 빼기 a처럼 생겼구나. 뭐 더하기라 해도 상관없겠죠. 2x제곱으로 시작하면서.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우리가 바로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니네가 해. 알겠어? 마무리 니네가 줘.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x 빼기 약분 돼서 a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되겠냐? 자, 위의 식은 우리에게 2x제곱으로 시작한다는 사실과 밑에 있는 식은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믹스해서 fx가 이런 형태가 되겠거는 걸 추정해보자. 자, 이게 바로 16번 문제였습니다. 되게 중요해. 자, 이제 마지막 17번 하고 그래 맨날 일찍 끝내준다는데 못 일찍 끝냈으니까 오늘은 정말로 한 5분 정도 일찍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 알겠지? 선생님 왜 5분 일찍 끝냅니까? 선생님 학원비 5분 할인해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에 선생님 5분 더 해서 학원비를 5분을 더 받겠습니다. 농담이고. 재미가 없어. 수학선생님 농담이. 그지? 기범쌤은 재밌다는데. A형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A형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친구가 기범쌤은 되게 재밌었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랬구나. 알겠어. 알겠어. 자, 갑니다. 별로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OR과 PQ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돼. 야, 그냥 이런 거야, 느낌이. 야, A가 0으로 가는데 그럼 여기가 A가 난 식이 돼야 되잖아? 근데 아무리 뭐라고? 자, A가 0으로 향해 가는데 여기가 A가 난 식이어야 되는데 A가 없어. 그래서 PQ의 길이나 OR의 길이를 A가 난 식으로 표현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모에 있는 OR이란 길이는 이 점과 이 점의 길이. 시끄러워. 신경 쓰. 방음이 잘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자, 이거 y좌표 똑같으니까 x좌표의 차이가 바로 OR의 길이를 할 수 있는데 얘는 x좌표가 0, 얘는 x좌표가 a. 그래서 분모는 뭐가 되게 된다? a가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야? PQ의 길이야. 야, 물어볼게. 야, 이 선분의 길이 구하려면 이 두 점의 무슨 좌표의 차이를 구해야 되냐? 무슨 좌표 차이? y좌표 차이지? 그럼 내가 x 대신에 a를 이 함수에 대입한 루트 9 더하기 a 에서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x 대신에 a를 이 함수에 대입한 루트 9 마이너스 a를 뺀 거. 분자겠지? 그러니까 식으로만 표현하면 나머지 큰 계산 쉽다고. 자, 그래서 리미트 a가 0을 향해 가니까 자, 유리화 갑니다. 무슨 일이 있나 진짜? 야, 분자 유리화하기 위하여 루트의 9 더하기 a 빼기 루트의 9 마이너스 a가 아니라 중간에 부호가 플러스인 걸 분모 문자 곱해주겠고, 그럼 분자는 뭐 남아? 얘에서 얘 빼면 2a 남지? 그래서 a 약분되지? 그래서 a 대신에 0 대입해주면 이 친구는 3이고 이 친구도 3이고 이 친구는 2니까 6분의 2. 정답은 3분의 1이 극한값이 되게 된다. 한마디만 할게. 야, a가 0으로 향해 가는 극한이니까 이 뒤에 있는 놈을 그냥 a가 는 식으로 나타내라고. 그가 계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케이? 자, 깔끔하네요. 함수의 극한까지.